우리 교재 235쪽에 보시면은 B형 제2회 ITQ 정보기술 자격 시험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넘어가도록 하고 236쪽에 가면은 슬라이드 1번, 2번, 오른쪽에 3번, 4번, 한 페이지 더 넘기면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 슬라이드를 만들고 6개 화면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3페이지 만들었잖아요. 5문항. 얘는 6문항 6페이지예요. 근데 한 페이지당 하나씩 만드는데 6번 보시면 6번 도형들이 뭐 강릉지역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도형들이 있어요. 요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시험 봤을 때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죠. 너무 쉽게 나왔다고. 저희 때는 이게 지금 두 그룹으로 돼 있죠. 도형이 위아래로 두 그룹 돼 있잖아요. 저희 때는 세 그룹이었어요. 지금 두 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그 위에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는 엑셀 시험에도 나오고 한글 시험에도 나오고 파워포인트 시험에도 나오고 언제든지 나와요. 그 다음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슬라이드 4번 보면 표가 나와 있어요. 표. 삼청역에서 강릉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도형들이 좀 있어요. 출발역, 시간, 도착역, 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바다 열차는 해가지고 우리말이 나와 있고 밑에 코리아 레일 패스 해가지고 영어가 나와 있고 이렇게 두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영상이 출력되게끔 해요. 항상. 그 다음 236페이지 1슬라이드 슬라이드 1번은 이게 제목이에요. Seaside Train 해가지고 표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목차예요. 목차. 근데 목차 안에 네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 표지 빼고 나머지 네 개를 더 붙이면 6슬라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235쪽의 수검자 유의사항은 동일합니다. 내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답안 작성 요령은 조금 다른데 A4 용지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A4 용지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상관없어요. 자, 다시 6쪽으로 갑니다. About solving the problem 해가지고 도형이 그 안에 도형 이게 1번이에요. 1번. 저 위에 보면 ABC 주식회사라는 8번 숫자에 보면 그 그림 보이세요? 8번.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라고 써있는 자리 보면은 About solving the problem 해갖고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글맵시입니다. 우리 그 도형 문제에서 아래 한글 도형 문제에서 이런 글맵시가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그러면 그 V자처럼 꺾여 있죠? V자처럼 꺾여 있을 거예요. 하단에 보면 그림자가 보이죠?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뭐 그 새 부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하얗게 돼 있잖아요. 4번 5번이라고 써 있는 자리 자세히 보시면 그 4번 5번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위쪽에 도형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요렇게 도형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도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그 밑에다 도형을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도형을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그림 그려놓고, 근데 이제 글자가 약간 V자처럼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자가 쓱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여 밑에 자세히 보시면 곡선이잖아요. 곡선. 그 새 부리처럼 생긴 걸 기준으로 보면 도형이. 예.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은 그 A, B, C, D라는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 뭐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A, B, C, D 도형도 있고 그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 같은 팔각 도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형이. 근데 얘는 도형이 이렇게 흐느적 꼬불꼬불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직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팔각형 이런 도형을 꺾는 거예요. 네, 꺾어서 처리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하여튼 1페이지는 그렇게 만들고 2페이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요. 목차.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실래요?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 오른쪽 페이지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 11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생성 과정이라고 돼 있는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도형들에는 공통점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각 슬라이드마다의 공통점. 슬라이드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관련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요게 이제 시험 봤던 문제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도형이 하나 있죠. 이쪽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여기 도형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오른쪽도 휘어져 있고요. 근데 오른쪽엔 두 개 도형이 보이죠? 오른쪽엔 두 개 도형이 있고요. 왼쪽에는 하나의 도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두 개랑 방향만 이렇게 돌리면 모양새는 동일해요. 왼쪽에 있는 요거랑 오른쪽에 있는 얘랑 얘는 좁은 거고 얘는 좁은 거고 얘를 가로로 넓히면 두 번째 도형이 나오는 거고 얘를 더 넓히면 얘처럼 나오는 거예요. 얘처럼 나와가지고 왼쪽에다 붙이고 하나는 180도 횡 돌려서 붙이고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부터 얘가 1번 2번 슬라이드고 2번 슬라이드고 3번 슬라이드고 4번 슬라이드고 5번 슬라이드고 6번 슬라이드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밑에 1, 2, 3 주식회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요. 도형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번호가 들어가 있고 융합보안이다 라고 하는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 글자 내용만 다르지 모양은 동일해요.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다른 말로 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있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뭐 발음이 그런 거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내 생각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표현할까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연인들 사이에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요? 눈빛으로 표현하고 스킨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도 하고 글로도 얘기하고 스케치북에다 글자를 써가지고 막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어느 날 선물을 갖다 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내 생각을 내가 지금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이 만년필이 좋거든.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야 돼. 광고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표현해 줘야 돼. 뭐라고 표현하느냐? 글자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소리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표현하고 애니메이션 움직임으로 표현해줘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표라는 것도 필요하고 표 그래프라는 건 차트죠. 차트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다 동원해서 나는 이런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대표들이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했죠. 파워포인트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남한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쓰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갖고도 많아. 그 평창올림픽 할 때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는요, 파워포인트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영상으로. 글자도 소리도 다 영상에 담아가서 그 영상을 가지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영상을 막 다 제작하기 힘드니까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불러와서 꾸겨주면 되고 보여주면 되고 즉석에서 글자로 써주면 되고 그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도형도 필요하고 도형 네모 동글뱅이 오각형 팔각형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색깔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꾸며서 표현을 해주는데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나름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통일을 시키자. 첫 페이지는 빨간색, 두 번째 페이지는 노란색, 세 번째 페이지는 파란색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파란색이면 다 파란색으로 나가고 뻘겋게 하면 뻘겋게 나가고 꾸미자 이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글자만 다른 것 뿐이지 어떻다? 모양새는 어때? 모양새는 동일하게 가더라 이거지.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제목도 들어가야 제목에 도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슬라이드가 6개니까 망정이지 6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그려야 되잖아. 똑같이 그려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 위에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래요. 그러면 500개 슬라이드를 만들던 1000개 슬라이드를 만들던 동일한 구조로 만든다 이거지. 동일한 구조. 예. 여기서 통일시키자 라는 말은 뭐냐, 이거 통일이라는 말은 동일한 형태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시험 중에 나온 게 바로 ITQ의 파워포인트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세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보면 어렵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14페이지 1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요 그 점수가 있어요. 점수 1시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표지를 해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전체는 60점 표지는 40점 그 다음에 목차는 60점 이렇게 여기 써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 동영상은 60점 마지막에 차트 100점 도형 1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해. 얘를 먼저 하면 안 돼. 시간이 걸리는 애인데 얘를 처음부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합계가 500점 만점인데 차트까지 하면 400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남는 시간에 도형을 만들어 나가는데 뭐를 하면 할수록 점수는 주는 거니까
다 해야 점수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그리면 그거는 뭐 5점이든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받으면 되니까 뭐 420점, 430점, 440점 해가지고 점수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한 450 정도 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시험 봤을 때 한 450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렇게 뭐 저희 때는 좀 어렵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다 어렵게 나왔는데 그때 시험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지금도 문제를 막 빡세게 어렵게 내면 다 잘해요. 또 그때도 지금처럼 문제를 이렇게 쉬운 상태로 계속 유지했으면 또 그런 상태로 유지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시험이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는데 더 이상은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쉬워졌다가는 말 나와. 이건 뭐 대충 시험 보면 다 자격증 따고 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내용이라든지 우리 교재 나와 있던 거를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형이 무진장 나와요. 도형. 그래서 지금 15페이지 보면 이 도형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도형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이게 뭐야? 여기 도형이 이렇게 목차란 도형이 이렇게 있죠. 여기 목차에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번호가 1, 2, 3, 4 매겨져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물결기호 같은 도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렇게 이 도형 따로, 여기 도형 따로 이렇게 두 개 도형을 그린 거거든요. 요렇게 반달 그림처럼 생긴 거, 요 도형하고 요 보안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거 있죠? 요 도형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안에 도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한글 2007에는 도형이 뭐뭐 있었어요? 네모, 동글뱅이, 이 두 개만 갖고 다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도형이 무진장 많아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평행 사변형, 사다리꼴, 페이지 넘겨보세요. 팔각형, 팔각형도 회전을 시키면 이게 회전한 거야. 여기 1, 2, 3, 4라는 글자가 약간 기울어졌잖아요. 이거는 도형을 마른 목골 같은 걸 그려가지고 살짝 돌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십자형 보세요. 십자형. 16쪽의 십자형 보시면은 두툼한 십자가에서 얄짤한 십자가로 바뀔 수도 있고, 육각형도 두툼한 육각형에서 뾰족한 육각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정육면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각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상 야릇하게, 그 다음에 막힌 원호라고 있어요. 막힌 원호. 알약 반뚝 잘라놓은 거 마냥 생긴 거, 예, 그것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원통도 길쭉하게 할 수 있고 넓적하게 할 수도 있고, 햇님도 그 뾰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배지라고 보세요. 배지도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했다가 모서리를 둥글게 크게 하면은 가운데가 뾰족한 이런 창처럼, 표창처럼 생기기도 하고, 빗면도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보이다가 이렇게 앞에가 각을 진 것처럼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고, 달림 있네. 달림, 좀 전에 우리 달림 나왔었잖아요. 문제지에. 예, 그렇게 만드는 거 있고, 도넛도 있어요. 도넛. 이건 좀 쉬운 편인데,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화살표가 위쪽 아래쪽 화살표라고, 4번 화살표가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구멍이 4개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도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 화살표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19쪽 보시면은 아래로 구부러진 화살표라는 게 있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는데 밑에 보면 터널처럼 생긴 것도 있단 말이야. 터널처럼. 같은 화살표고. 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위로 굽은 화살표를, 그 화살이 뾰족하게 생긴 거를 무툭하게 하면 모양새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한번 보실래요? 그 나머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꽉 꽈서 내지는 않아요. 요즘 시험은. 저희 때는 도형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도 꽈내가지고. 근데 지금은 있는 도형 그대로 내더라고. 자,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볼게요. 24쪽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장소에 다 도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수검자 등록하는 걸 하라 그래요. 그러면 수검자 등록을 더블 클릭을 해서, 2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검번호 8자리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럼 우리는 파워포인트 2007로 볼 거니까 MS 오피스 2007 이상이라는 걸 선택할 거고, 그러면 수검번호 8자리에 맞는 이름이 홍길동씨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 틀리면 여기 틀리는데요 얘기하면 되고, 맞으면 맞다고 확인 누르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면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못 만져요. 그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찍 가서 한 10분 전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시험이 9시면 9시에 도착하시면 안 돼요. 9시에 들어가시면. 시험이 9시면 9시 10분 전에 시작을 해요. 시험을. 주의사항 전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9시 2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20분 전쯤에. 그러면 이제 전 사람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퇴실을 하고 나면은 그때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미리 테스트 해봐야지. 이 장소에 맞는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도는지, 마우스나 키보드는 제대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한 10분 전쯤에 시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화면이 멈춰 있으면 이제 문제지를 배포한다 그러는 거죠. 문제지 배포하고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나왔지? 아, 요번에는 이런 도형이네, 저런 도형이네 하고 빨리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도형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 들어가서 문제지 미리 배포 받았으니까는 이상이 있는 거 확인했을 테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볼게요 라고 감독관이 얘기해주고, 그때가 9시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있으면 이제 감독관들이 수검번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수검표를. 수검표는 제가 인쇄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문제지 반납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파워포인트부터 실행해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죠?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엑셀 2010, 엑셀 2007, 파워포인트 2010, 파워포인트 2007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2007 있잖아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있나요? 바탕화면에도 있긴 있네. 원래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을 쓰시는 분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2013을 쓰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이라고 써 있어요. 그 폴더에 가면은 파워포인트 2013이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말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파워포인트 2013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거 실행하시면 돼요. 한번 우리 작동해 볼게요.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 시험 볼 때 문제지가 열리면, 화면이 열리면 무작정 입력하는 거 아니었죠? 뭐 하죠?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고 번호 매기고 페이지 구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여기서부터 작업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하더라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가 좀 볼게요. 27페이지 제일 꼭대기 전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자, 파워포인트 2013을 실행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안 나온다. 이것도 너무 좁고 하여튼 이렇게 넓게 나와요. 넓게 와이드 모니터에 맞춰서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넓게 와이드 모니터로. 이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 가세요. 여러분들 디자인 홈에 가서 디자인 가시고 디자인에 가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은 화면 크기를 4:3이라고 돼 있잖아요. 슬라이드 크기를 슬라이드 쇼 4:3이라고 돼 있죠. 아니 화면 슬라이드라고 돼 있어요? 화면 슬라이드 4:3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거를 A4 용지에다 맞추래요. A4 용지에다 맞추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화면이 살짝 바뀔 거예요. 구조가. 자, 지금 책에 화면의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A4 용지로 바꿔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그럼 화면 바뀐 거예요. 근데 2013은 요 페이지 설정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요 페이지 설정이 디자인이라는 메뉴는 있는데 페이지 설정이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약간 달라요. 위치가. 기본적인 건 다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A4 용지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홈. 자, 여기 보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새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라고 보이세요? 새 슬라이드 위에 그림 말고 새 슬라이드 글자로 되어 있는 화살표. 새 슬라이드 글자가 적혀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목 및 내용이라고 있어요. 제목 및 내용 클릭하시고 또 새 슬라이드 가서 제목 및 내용 또 클릭하시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새 슬라이드 글자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 번쩍거리는 도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눌러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나오기는. 얘를 계속 눌러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의 슬라이드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새 슬라이드를 만들면은 지금처럼 보이고 그래서 두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이 새 슬라이드 구조를 제목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자, 디자인에 가서 뭐 하래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A4 용지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거는 언제 하냐면 글자나 그림, 도형을 집어넣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놓고 하시던 A4 용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슬라이드를 집어넣던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이 안에다 글자를 쓰기 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선행을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에 맞춰서 작성하래요.
그러니까는 1번 슬라이드에는 표지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 2번 슬라이드에는 그 27페이지 밑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고 28페이지 3번, 4번 그 오른쪽에 5번, 6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슬라이드 번호 5번, 6번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1번에 못하고 2번에 했다. 그리고 2번에 할 거를 3번에 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니까 그거는 점수를 뺄 거란 말이야. 자,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내용은 뭔가 보세요.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목차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합시오. 안에다 목차라고 쓰세요. 목차 쓰셨어요? 그 다음 요 텍스트 입력하신 안에는 안 쓰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 있죠. 세 번째 슬라이드. 여기는 목차예요. 무조건. 예. 27페이지 보시면은 2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목차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목차가 붙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써 있어요? 떨어져 써 있어요? 목 한 칸 띄고 차로 돼 있죠?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 밑에 있죠? 자 보세요. 요 번호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작은 그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굴려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이 큰 그림에 가서 이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어요. 드래그 해도 다 움직여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2번 클릭하고 글자 쓰고 3번 클릭하고 글자 쓰면 돼요. 3번에는 그 27페이지 목차 중에 이런 글자가 있죠. A, B, C, D 목차 있잖아요. 네 개. 그걸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6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쓰고 5번 슬라이드는 여러분 목차라고 하는 슬라이드에 보면 네 줄의 글자가 있잖아요. A, B, C, D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의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 제목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목. 그럼 제목 하나씩 썼으니까 점수는 주겠지. 그렇잖아요. 제목은 썼잖아. 내용은 뭔지 몰라도 제목은 썼잖아요. 그럼 뭐 틀린 건 아니잖아. 제목은 썼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목차에다가 목차 한 칸 띄고 제목 쓰고 두 번째에다가 세 번째는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제목 내용들을 쪼르륵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 가면 제목과 부제목 쓰는 난이 있는데 이 제목에다 뭐라고 쓰는지 부제목에다 뭐라고 쓰는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쓸 거거든. 얘는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밖에다 올가미 씌워서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빈 화면으로 놓고 하면 안 됩니까? 비어있는 화면으로.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이 얘를 지우면 빈 화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비어있는 화면 구조가 있거든.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 제목 슬라이드는요, 슬라이드 중에 제목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애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목 슬라이드 빼놓고 나머지들은 형태만 다른 애들이에요. 형태만 다른 애들인데, 제목 슬라이드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도 갖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대신에 제목과 부제목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자 이 얘기지 뭐. 지워버리자 이거지. 자, 여기에 지금 요렇게 about solving the problem 이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삽입.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한글 2007을 사용해 봤잖아요. 한글 2007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한글 2007은 메뉴를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윗줄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메뉴가 클릭할 때마다 메뉴가 밑으로 펼쳐져요. 옆으로 펼쳐진다고. 밑으로 쭉 옆으로 쭉 펼쳐진, 이렇게 메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라고 하는 거는 홈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있는 거고, 글꼴의 크기나 글꼴의 형태, 그 다음에 진하게 기울이고 뭐 색깔 넣고 꾸미고 이런 거,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거. 그 나머지는 여기 없는 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가져온다든지, 도형을 가져온다든지, 동영상을 가져온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글씨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이 삽입이라는 메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럼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가 표 그릴 것도 아니고 그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져올 거예요? 여기 about solving the problem 이라는 영어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워드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워드 아트. 얘를 클릭하고 시커먼 게 뭐가 있나 보세요. 가장 시커먼 거. 뭐 그냥 처음 거 할게요. 그냥 처음 거. 제일 처음 거 있죠? 이거 선택하고 여기다가 쓰세요. 영어로. about solving 예. 지금 about solving the problem이라고 글자를 써놓고 커서가 지금 어디 있나 보세요. 껌뻑껌뻑거리는 게 프로블럼 M자라는 곳에 옆에서 껌뻑껌뻑거리잖아요. 그때 ESC 키를 누르면 은 커서가 사라지면서 박스를 선택해요. 글자 박스를 선택해요. 아니면 이렇게 글자를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보세요. 마우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4번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자 보세요. 글자를 쓰려고 이렇게 키보드로 들어가서 커서가 들어갈 때는 테두리 선이 파선이라고 하죠. 뚝뚝 끊어져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선택하면 실선으로 보여요. 실선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 자체 글자 덩어리를 선택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파선으로 보이면 커서가 들어가서 글자를 수정하는 중이구나, 입력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쓰고 왼손은 키보드를 준비하고 오른손은 마우스로 가 있어야 돼요. 오른손은 마우스를 준비하고 왼손은 키보드에 갈 준비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저는 ASDF 그 키보드에 보면 왼쪽 글자판에 있잖아요. 거기가 왼손 방향이잖아요. 왼손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손을 쓱 갖다 대놓고 손을 쭉 뻗치면 ESC 키가 닿잖아요. 그러니까 ESC 키 누르면 돼요.
이게 숙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향이냐면 이런 거예요. 글자를 한참 쓰다가요, 마우스 잡을 때는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 잡으면 키보드를 잡는데, 마우스 잡을 때는 오른손이 마우스를 가고 왼손은 허공에 떠요. 키보드에 있지 않고 주머니에 넣거나 손이 허전하게 돌아다닌다고.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두 손이 다 동시에 다 키보드로 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은 마우스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왼손은 키보드에 준비태세 하고 있단 말이야. 뭐를 누를지 모르니까. 한글도 마찬가지고 엑셀도 마찬가지고 항상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 클릭하면 그 메뉴가 없고 글자를 와서 보시면 그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밖을 클릭하면 빈 화면을 선택했으니까 메뉴가 홈에서부터 추가, 보기까지만 돼 있고 이 글자에 와서 보면은 도형이잖아요, 도형. 그러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이 떠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은 워드 아트 스타일 중에 뭐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가가 있어요. 가가. 그 첫 번째 가가 뭐냐면 글자 색깔이에요. 글자 색깔. 근데 이 글자에 색깔이 있죠? 무슨 색깔로 하래요? 책에. 없죠? About solving the problem이라는 글자를 쓰긴 썼는데 무슨 색깔로 하래요? 그 말은 없어요. 크기는 없어요. 근데 글꼴은 있네. 홈에 가면 궁서라는 글꼴이 있어요. 궁서라는 글꼴로 이렇게 하래요. 궁서라는 글꼴로 하고 굵게 돼 있네. 그러니까 궁서라는 글꼴하고 굵게 하라는 거는 어떻게 돼? 반드시 지켜줘야 돼. 이거 지켜줘야 된다고. 나머지는 글자 안에다 그림자를 넣든 안 넣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서와 굵게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럼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지 않나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지금요. 근데 이 크기를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지금은. 그대로 두시고, 아까 그리기 도구에 가시면 그 가가가 밑에 가 있을 거예요. 밑에 가. 거기 변환이라고 있어요. 변환. AAA라고는 워드 스타일 옆에 보면 가라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가는 글자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뭐냐면 이건 뭐예요? 선의 윤곽 색깔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가는 그림자 반사라고 써 있는데 문제 써 있잖아. 무슨 반사? 근접 반사 터치. 근접 반사 터치가 어딘가 찾아보세요. 첫 번째에 있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근접 반사 터치 하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클릭하면 돼.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물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시 그 가가가 마지막 가에 들어가서 변환. 네오는 안 물어봤잖아. 입체효과 A 3차원 회전을 안 물어봤잖아요. 자, ABC 변환에 가서 뭐를 가냐면은 그 갈매기형 수정이라고 있나 보세요. 갈매기형 수정.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보면 V자처럼 생긴 거 있어요. V자처럼 생긴 거. A, B, C, D, E가 V자처럼 파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세요. 변환. 지금 어디냐고 보세요. 가가 중에 세 번째 가에 가서 변환 가는 거예요. 변환. 그러면 변환 없음 모양 휘기가 있는데 그 휘기라는 그 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해서 V자처럼 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갈매기가 끼륵끼륵 날아가는 것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누르시면 돼요.
누르셨어요? 갈매기예요? 역갈매기예요? 역갈매기가 아니고요. 역갈매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데는 역갈매기가 예, 예. 그 옆에는 갈매기. 역갈매기. 역갈매기. 예. 대충 알아들으시지? 죄송합니다. 네. 응? 어떤 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삽입해 가서 워드아트 해가지고 about solving the problem 쓰고 이거를 반사 주고 변환 가서 이렇게 줬죠. 이렇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은 검게 칠하면 되고 이렇게 줄이면 대충 맞아 들어갔죠?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도형을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도형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삼각형 한번 찾아보세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세요.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요. 저 바닥에다가 붙여가지고 끝에다 쫙 늘리세요. 근데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얼마큼 와야 되냐면요. 한 3분의 1 되는 지점? 3분의 1은 아니고 3분의 1 조금 더 되는 지점. 책에 보면 요만큼 또 삼각형이 하나 있죠. 위에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너비는 벽 끝에 좌우로 펼쳐야 되고요. 높이가 절반이 오면 안 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안 돼요. 어디까지 오냐면 절반보다 살짝 아래. 그래서 이 도형이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위에도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형과 도형 간격이 조금 있어야지. 자, 도형을 제가 이제 중간에다 놓을게요. 이 도형이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라운드가 싹 져 있죠. 이 도형이 직각이 직선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결처럼 이렇게 싹 휘어져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림판에 자 보세요. 도형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싹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얘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도형은 곡선이 없어요. 동글뱅이 외에는, 원 외에는 도형이 없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을 라운드지게끔 돌릴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점편집이라 그래요. 점편집. 자, 일로 가보세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도형 메뉴로 가요. 딴 데 가 있다가, 다른 데 가 있다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촥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로 쫙 오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 점점점 보이나 보세요. 점점점. 점점점 보이세요? 그 점점점을 누르면 자유형으로 잠깐만. 왜 전편집이 안 되지? 여러분 전편집 눌러보세요. 전편집 안 돼요? 전편집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책이 어디냐면은요, 다시 보세요. 자유형으로 편집을 누르시고요. 다시 여기 보면 자유형으로 변환 있잖아요. 누르시고 나서 다시 가시면 전편집이 떠요. 있죠? 그렇죠? 네, 전편집을 누르면 점 3개가 보일 거예요. 점 3개가. 삼각형이니까 점 3개지 뭐. 맞죠? 예. 그 다음 어딜 보시냐면은 저 오른쪽 점 있죠? 오른쪽 점. 오른쪽 끝에 점 있잖아요. 여기.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오른쪽 점에다 찍으면 하얀색 점이 2개가 생길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점에다 클릭하면, 검은 점을 클릭하면 또 하얀색이 생겨요. 자,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점을 클릭했더니 점이 2개가 있는데 아래쪽 점은 건들지 마시고요. 위쪽 점 있잖아요. 위쪽 점을 마우스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쓱 당겨보세요. 너무 많이 당기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고. 이 정도 됐나?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새가 이 입맛에 첫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요, 보세요. 컨트롤 여기 실행 취소 눌러가지고 다시 점을 당겨야지 뭐. 여기 실행 취소, 위에 실행 취소라고 있잖아요. 자, 하셨어요? 그럼 얘를 하나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저 위로 끌고 올라갈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라는 거 우리 아래 한글에서 했잖아요. 자, 근데 이 도형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집어져야죠. 여기 상하 대칭. 여기 정렬이라는 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정렬이라는 창. 그리고 이 도형을 하나 더 컨트롤 키 눌러서 올라갈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갖고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드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저 위에까지, 여기 모서리까지. 자, 보세요. 지금 도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자고, 여기까지. 그리고 늘려. 바닥에다 늘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가렸잖아. 그럼 얘를 뭐로 하면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면 되지, 맨 뒤로. 맨 뒤로 보내면. 그러면 얼추 똑같진 않지만 도형의 세 개가 이렇게 또 붙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도형을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 더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비슷하게 가고 하나는 좀 크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형을 복사한 거는 위에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그린 도형은 바닥에 깔리고, 얘를 복사해서 위로 올렸으니까는 떨어져 있는 애니까는 높낮이가 안 보였는데, 마지막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쳤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맨 뒤로 보내면 뒤에 있던 도형이 앞으로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도형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about solving 얘는 대충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는. 이제 이 도형에서 여기 첫 번째 여기 상단에 보면은 ABC 주식회사라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ABC 주식회사라는 글자 있죠? 그리며 그걸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삽입 그림 삽입 메뉴에 가서 그림 내 문서에 가서 ITQ에 가서 픽처에 가서 로고 1번 로고 1번 로고 1번 그림 가져오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림에 투명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다시 칠하기 한번 가보세요. 다시 칠하기. ABC 주식회사를 클릭하고 다시 칠하기로 가시면 투명색 설정이라고 있다고. 다시 칠하기에 투명색 설정이라고 찾으셨어요? 예, 다시 이 기능은 자 다시 칠하기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우리 2007에 되어 있는데 2013은 아예 처음 메뉴 자체가 여기에 투명 처리하기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니까 그러면 투명이 될 거예요. 우리는 투명한 색 설정을 하고 마우스 포인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뾰족하게 얘가 이 회색 자리에다가 파란색 자리에다 클릭하면 안 돼. 그럼 파란색이 투명이 되고 회색 처리, 회색 부분을 하라고 문제지 써 있잖아요. 회색 부분에다 클릭하니까 오케이 투명이 된 거지. 그리고 얘를 작게 만들래. 작게 조그맣잖아. 조그맣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 사이즈는 얼마라고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적당선이 맞춰서 예. 그래서 요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글자 부분은 약간 시커멓게 보이고 도형은 약간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색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 맘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허연 거는 허옇게, 진한 거는 진하게 하시면 되고, 허연 자리에다 검게 하시면 안 되겠지. 보기가 싫으니까. 자, 저장부터 합시다. 저장, 요 위에 저장 버튼이 있으니까, 내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뭐라고 저장할까요? 2015-0520. 오늘 날짜, 2015년 05월 20일. 2015-0520이라고 해서 각자 이름을 써보세요. 오늘 날짜 뭐야? 예, 날짜로 쓰고 오늘 무슨 날이지? 2015년 05월 20일 2015 0520 2015 0520 빼기 각자 이름. 하셨어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끝난 거예요. 이게 몇 점 준다고? 이게 40점. 60점은 뭐예요? 40점 준 거예요. 40점. 자, 그 다음 전체 구성 볼게요. 전체 구성. 전체 구성에는 A4 용지로 하세요 라고 우리 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죠. 아직 안 했잖아 우리. 그거 하러 갈게요. 잘 들으셔야 돼. 슬라이드 마스터가 조금은 헷갈려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서부터 저 마지막까지 글자 내용만 다른 거지, 글자가 쓰여있는 그림, 그 색깔이나 모양은 동일하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몇 페이지라고 써있고, 왼쪽에는, 하단 왼쪽에는 ABC 주식회사라고 또 써있잖아요. 매 슬라이드 똑같거든? 그러면 똑같은 슬라이드 구조를 내용만 바꾸면 되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모양을 지금부터 바꾸러 갈 거예요. 통일된 모양으로. 그거를 슬라이드 마스터라 그래요. 자, 보기. 보기란 메뉴 눌러보세요. 보기란 메뉴 눌러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보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예, 눌러보세요. 그 마스터가 저 위에 큰 마스터가 하나 있고 작은 마스터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저 위에 있는 큰 마스터를 엄마 마스터라고 하고, 밑에 있는 잘 자란 아이 마스터들을 자녀 마스터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불러요. 이때 자녀 마스터 건들지 말고 엄마 마스터를, 그랜드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하셨어요? 제일 위에 있는 마스터 선택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얘 보세요. 여기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있죠. 얘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목차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이 있었죠. 그 영역에, 그럼 얘가 천장 왼쪽에서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아까 요만큼 있었던 애인데 얘를 저 왼쪽 벽으로 붙이세요. 테두리 선 있잖아요.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공중에 떠있던 애를 저 늘리면 안 돼요. 이렇게 늘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을 시키시라고. 이동. 오른쪽이 좀 뻘쭘하죠? 비어있잖아요. 오른쪽은 늘리세요. 그럼 꽉 찼죠? 꽉 찼어요. 자,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 꼭대기 전체 구성 두 번째 보니까 맑은 고딕 찾으러, 맑은 고딕 몇 포인트? 40포인트. 글자 색깔은 파랑,
자, 맑은 고딕이라는 거, 맑은 고딕 본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맑은 고딕 해야 돼요. 맑은 고딕 찾으러 가야 돼요. 40포인트를 선택해도 되고,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가 해가지고. 그거 누르면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하는 거 쭉 옆에 보시면 시커먼 줄이 쳐져 있는 가라고 있단 말이야. 그게 글꼴색인데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표준 색깔에 가서 끝에서 세 번째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 파랑이라고 떠요. 무작정 클릭하시면 안 되고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제일 왼쪽에 두 번째는 빨강이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노랑이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녹색이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파랑이에요. 자,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목차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 큰일나. 여긴 목차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스터에 나가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나가서 보기 닫기 눌러보세요. 저 마스터 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쫙 바뀌어 있죠? 오케이, 다 바뀌어 있잖아. 아까 글자는 우리가 썼는데 40포인트 파란색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싹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도형이 그려져 있죠. 도형. 목차 그 글자가 쓰여있는 뒷부분으로 도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형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엄마 마스터 가서 이 글자가 있는 데다가 도형을 그릴 거라고. 도형을. 근데 저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야 돼. 저게 무슨 도형일까? 지금 잠깐만 보세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보면 요런 도형이 있는데, 요런 도형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나간 도형이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지금 마스터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스터는 글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글꼴의 색깔만 꾸미시면 되고, 자,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이란 도형 중에 5번째 건가요? 모서리가 잘려나간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천장 벽에다 붙이고 오른쪽 벽에다가 이렇게 높이만큼 늘려보세요. 이 도형을 저 왼쪽 벽에다 붙이셔갖고 오른쪽 위까지 옆에까지 다 늘리시는 거예요. 그 글자, 이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된 글자가 있는 도형 그 박스까지를 이렇게 덮을 정도로 하셨어요. 이렇게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저 오른쪽 위가 구멍이 뚫려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도형에 가서 이번에 똑같은 도형으로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 도형이요, 위아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도형 있잖아요. 요 도형을 그렸는데 아까랑 동일한 형태잖아요. 도형이요. 얘를 위아래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려나간 부분이 서로 다르게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아까 도형보다 좀 좁아요. 너비가. 그리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가지고요. 똑같이 하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하나 더 복사되잖아요. 그럼 오른쪽의 너비를 줄이세요. 자, 도형을 3개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벽으로 이렇게 늘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 왼쪽이 비어있고 오른쪽 위가 비어있는데, 다시 도형을 그리는데 이번엔 그려놓고 위아래를 뒤집을 거예요. 위아래를 뒤집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출 거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 하나 더 복사를 할 거예요. 너비를 조절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도형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여기 자세히 보시면 목차라는 글자가 써있는 도형을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착착 가 있어요. 꺾여서. 근데 왼쪽 밑에는 뭐 있어요? 왼쪽 밑에는 구멍이 삼각형이 뚫려 있잖아요. 오른쪽 귀퉁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뚫으려면 어떤 도형을 써야 되느냐를 봤더니, 그게 모서리가 이렇게 착 깎여 있는 도형을 가지고 3개를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생소하지. 어느 도형이 어떤 건지 많이 해보시면 쉬워요. 많이 해보셔요. 자, 그 다음 저 오른쪽 밑에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몇 페이지라고 써있죠? 우리 책에 2페이지, 그 다음에는 또 3페이지, 4페이지 써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샵이라고 써있는 자리 있죠. 샵. 여기 샵이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이제 살짝 올려놓은 것 뿐이지만, 그 꺽쇠, 샵, 꺽쇠로 돼 있잖아요. 그 꺽쇠까지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 커서가 안 들어가면 키보드로 오른쪽 움직이면 갈 거예요. 한 칸 띄우고 영어로 페이지, 영어로 페이지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한 칸 띄우고 영어로 페이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 요것이 번호가 나타나는 명령이고요. 한 칸 띄우고 영어로 페이지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예? 예. 샵 뒤에다가 한 칸 떨어뜨려서, 우리 문제지가 2 한 칸 띄우고 페이지, 3 한 칸 띄우고 페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 3페이지 이렇게 아니라. 예, 그렇게 모양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글자가 좀 흐릿흐릿하죠? 흐릿흐릿하잖아. 그러니까는 홈 탭에 와서 글자를 검정색으로 해주고, 글자도 한 몇 수로 할까? 한 14 크기 정도 해볼까? 14 크기? 14 크기 정도 해볼까요? 샵 옆에다가 한 칸 띄고 페이지라고 쓰고, 글자 색깔이 좀 흐릿흐릿하니까 요 글자 색깔 있잖아요. 아까 파란색 선택하듯이 검정색을 하고 한 14 크기 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2 정도 한다고 벌칙 내려가는 건 아닌데, 한번 연습이니까 좀 크게 맞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매 슬라이드마다 몇 페이지라고 뜰 거라고. 그런데 나는 페이지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바닥글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보였으면 좋겠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옆에 날짜가 있는데 오늘 날짜가 보였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페이지가 보이면 안 되거든. 페이지를 내가 여기다가 세팅을 했지만 보여라, 안 보여라 라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항상 마스터에는 날짜, 그 다음에 메시지,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상태로 빠져나온다고 몇 페이지, 몇 번 슬라이드라고 나오진 않아요. 삽입 가셔서 머리끌 바닥끌, 삽입에 가서 머리끌 바닥끌 가시면은 요런 창이 있을 거예요. 요런 창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라,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슬라이드 번호를 보이지 마라 그러면 안 보이고, 보여라 그러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제목 슬라이드 있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는 일체 보이면 안 돼요. 얘도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번호 오른쪽에 몇 페이지라고 쓴 거 보이게 하고,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보이면 안 되고, 모두 적용. 그리고 마스터에 가서 빠져나와 보세요. 어라? 뭐가 안 나왔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1번 슬라이드가 문제야. 1번 슬라이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도형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얘는 보이면 안 되거든요. 슬라이드 번호는 안 보인 건 알겠는데, 이 도형은 감춰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배경에 가서, 1번 슬라이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배경에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러면 닫으면 돼요. 클릭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배경 서식에 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누르시면은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위에다가 모서리 진 사각형 3개 그려 붙였잖아요. 그게 안 보인다고. 다시 좀 볼게요. 자, 지금 마스터에 가서 엄마 마스터에 가서 샵 페이지를 썼더니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를 이제는 그 두 번째, 세 번째죠. 크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녀들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자녀죠. 거기에도 지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도 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페이지라고 쓰세요. 페이지라고 쓰고 글자 크기는 14로 하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해보세요. 첫 번째 자식 있는데 말고 여기서 했던 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블럭 잡고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아까 여기다 이렇게 글자 썼잖아요. 이렇게요. 엄마 슬라이드 말고 그러니까 엄마 마스터 말고 두 번째가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둘째, 세 번째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두 번째 거. 첫째 말고 두 번째. 얘가 지금 우리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 작업하는 게 다 요 슬라이드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샵 페이지라고 쓰시고 똑같이 쓰시고 얘를 글자 크기 14, 글꼴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세요. 하셨습니까? 아까처럼 엄마 마스터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지워요? 아니요, 냅두세요. 첫 번째 엄마 마스터 한 건 냅두세요. 다시
응. 번째 한 거. 어? 첫 번째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다 한 거를 내비 두세요. 엄마 말고 첫째. 이거? 네, 네. 이건 하면 안 돼요. 지금 엄마 마스에다 도형 그렸잖아요. 위에다가. 그러니까는 첫째에도 도형이 나오고 둘째에도 도형이 나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둘째 거기에다가 페이지라고 쓰시고 똑같이 꾸미세요. 꾸미시는 건 똑같고 나서 삽입 머리끌 바닥끌 머리끌 바닥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 번호 있죠? 슬라이드 번호. 얘 지금 들어가 있죠? 빼고 모두 적용. 예, 빼고 모두 적용. 다시 머리끌 바닥끌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고 모두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를 넣었잖아요. 오른쪽 밑에다가. 그런데 고쳤잖아요. 고치면 이렇게 모두 적용이 돼 있는 거로 상태에서 고쳤잖아요. 고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끌 바닥끌에 가서 번호를 한번 빼고 적용하고 다시 선택하고 적용을 해야 이 고쳐진 게 적용이 된다고. 얘가 좀 버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이제 번호가 쫙 나올 거예요.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볼게요.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번 슬라이드는 제목 및 텍스트고 3번도 4번도 5번도 6번도 제목 및 텍스트거든요. 그런데 4번에는 도형을 그릴 거예요. 도형.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이 도형이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요. 이 박스가 필요 없어서 지울 거예요. 근데 5번은 도형 차트 만드는 거니까 얘를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돼요. 또 4번은 표를 만들 거예요. 이게 표를 누르면 돼요. 표가 들어가요. 3번은 글자를 쓰기 때문에 글자를 쓸 거예요. 2번은 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틀을 또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그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 제일 꼭대기 1번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래. 이렇게 홈에 가서 슬라이드에 가면 새 슬라이드에 가서 제목만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제목 및 내용으로 했죠? 제목 및 내용으로 하고 얘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 삭제하라는 거지. 우리가 삭제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하래요. 서로 다르게.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똑같은 거로 하세요. 똑같은 걸 하시고 필요 없는 구조가 있었으면 아까 이 구조 필요 없었잖아요. 이거 필요 없었잖아요. 이거 이런 구조 필요 없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블록 잡아서 아니면 요 박스 점점점 있는 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수월해.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일단 내비두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만 제목만 나타나게끔 하고 밑에는 민자로 두시라 이거지. 자, 그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팔각형 도형에 들어가 있어요. 도형에 이런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도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A, B, C, D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그럼 무슨 도형일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볼까? 다이아몬드로?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갖고 약간 회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 자, 다시 그려볼게요. 도형에 가서 팔각형을 먼저 그리는데 팔각형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넓고 얼마큼 만들어야 돼요? 이 목차 도형 있잖아요. 목차 도형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그 다음에 글자 도형의 너비가 대충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목차란 글자하고 이 도형 끄트머리 가운데쯤, 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걸쳐 있고요. 여기는 오른쪽은 살짝, 오른쪽이 더 많아요. 왼쪽은 좁고요. 여백이 높이하고 너비를 적절히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보세요. 여기에 4개가 들어가야 돼. 4개가 이렇게 내가 4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 크게 만들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도형을 다이아몬드 도형을 그려가지고 다이아몬드 도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는 이렇게 휘어트릴 거라고. 이렇게 얘는 휘어트릴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이 도형 2개를 블럭으로 잡아 보세요. 이 도형 2개를 블럭으로 잡으시고 글꼬리, 예? 다이아몬드요. 여기요. 삽입해 가시면 도형 중에 기본 도형 그룹에 오각형 옆에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기본 도형하고요. 블록 화살표가 잘 나오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삐죽하게 생기면 다 블록 화살표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본 도형입니다. 대부분이 기본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녹색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녹색 포인트를 좌우로 돌리면 도형이 회전이 돼요. 그래갖고 이 2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 가셔서 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글꼴의 크기를 굴림 24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7페이지 하단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 조건에 보면은 1. 출력 형태와 같이 그림자 오프셋 위쪽을 이용해서 그건 아직 안 했고 글꼴 굴림 24포인트 검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도형 2개를 선택을 하고 굴림 24포인트를 해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 오프셋 어디 위쪽 오프셋 위쪽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래 한글보다는 뭐가 많아요. 아래 한글은요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정밀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파워포인트는 정밀한 것보다는
막 종류별로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툭탁탁 선택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오프셋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볼게요. 우리가 글자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면 도형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러니까 두 개 도형을 선택하면 이 두 개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저 상단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서 도형의 색깔을 뭐 흐릿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흐릿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색깔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예. 대신에 뭐는 돼 있어요. 글꼴의 크기와 글꼴과 글꼴의 색깔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서식에 가면 도형 효과라고 있단 말이에요. 도형 효과. 거기 가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보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자 중에 제일 정중앙에 있는 걸 가운데로 놓고 보면은 왼쪽을 향하고 오른쪽을 향하고 왼쪽을 향하고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게 그림자가 비치게끔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쪽. 그러니까는 위쪽 그림자를 지정해 주는 거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도형이 이렇게 된 게, 그럼 이 두 개 도형을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씩 간격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4개 도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삽입 그림 4번 가져오래. 그림 4번. 그림 4번 중에 여기 중간에 있는 것만 놔고 잘라래. 그렇죠? 여기 위에 자르기라고 있네. 위에 자르기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오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뒤로, 그러면 뒤로 가잖아요. 너무 쉽나 이거는? 자, 다시 볼게요.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림은 어디냐면 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아까요. 4번 가져오래요. 4번. 그럼 4번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4번이 왔는데,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산봉우리 그림인지 뭔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자르기라고 있잖아요. 메뉴 중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앞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요, 보시면 도형이 크죠? 이 도형이 지금 C, D 세 번째, 네 번째 도형 거기를 가릴 정도로 크잖아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보내면 이렇게 크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자,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할게요. 다시
슬라이드 6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고 디자인에 가서 A4 용지로 한번 지정해 놓고 나서 작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제목 및 내용으로 쭉 5개 더 만들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글자도 쓰고 도형을 만들어서 전편집을 해가지고 약간 휘어뜨리게 하는데 이 도형을 잘못 휘면 모양새가 더 안 이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더 해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기에 가서 마스터 작업을 했는데 이 보기 마스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은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책대로 했더니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마스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 연습을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전에 환등기 있었잖아. 환등기 시험각실에서 껌껌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환등기 불 켜가지고 봤던 거 있죠. 그거 만드는 게 슬라이드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을 한 거를 빛을 비춰서 봤지만 지금은 이러한 뭐 OHP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뭐 슬라이드라는 개념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슬라이드를 만드는 이유는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중에는 글씨 쓰는 거, 도형 그리는 거, 그림 가져오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잘라야 되고 그림을 가져왔는데 투명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도형을 가져와서 삼각형을 가져왔는데 약간 꼬불꼬불하게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 도형에다가 색깔 넣고 그 다음에 도형들을 여러 개를 복제하는 방법 뭐 앞뒤로 보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해봤어요.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하나 또 빼먹은 거 있다. 그러고 보니까 요 왼쪽 밑에 뭐 하나 빼먹었어. 왼쪽 밑에 뭐 하나 빠졌죠. 그것도 해볼 거니까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마스터 작업하는 거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이거를 그럼 충분히 진행할 것 같고요. 우리 책은 어디까지 설명을 해놨냐면요 61쪽까지 설명까지 간 거예요. 61쪽 우리 책으로는 61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댁에 가셔가지고 61쪽까지를 눈으로 읽으세요. 2번 정도 읽으세요. 처음에는 큰 그림 위주로 보시다가 두 번째는 좀 잘 자란 그림까지 글씨까지 보시면서 그 글자를 읽으면서 맞다 맨디로 보내는 거 있었지 마스터라는 거 있었다 맞다 자르는 거 있었지 이런 거 안 한 것도 있는데 이 중에 아직 설명 안 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맞다 우리 했었지 하고 이해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실습을 하시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두세요. 실습은 다음 시간에 와서 실습을 더 하면 되니까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장하시고 하시면 됩니다.